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배원순입니다. 오늘은 제5장 생애주기적 접근과 장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집단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따라서 생애 주기 관점을 도입한 연구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에서 생애주기별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성격 발달 심리, 그러니까 심리학의 프로이드와 에릭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행사 과목에 주로 나오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우리 인간 생애의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에릭슨에서는 유아기, 초등 아동기, 학령 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후기, 성인기, 성인 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달 단계가 8단계로 에릭슨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 때 프로디의 구강기 0에서 1살 때에는 에릭슨에서는 유아기라고 해서 신뢰감과 불신감, 또 학문기 1에서 3세에 그 학문기는 에너지가 학문에 있는 거예요. 구강기에는 입이겠죠. 입에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입으로 먹는 것, 또 탐색하는 것조차도 입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학문기 시기가 되는데, 학문기 시기에는 이제 대소변을 가리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학문기라는 부분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근기, 이제 성기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기에 그 리비도가 몰려 있어서 그 활동을 하는데, 이때에는 학령정기 해서 주도성, 내가 주도해 가고 그것을 야단치거나 했을 때 이제 죄책감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 6에서 12세. 그때는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이제 잠잔다. 그래서 잠재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릭슨에서는 학령기에서 근면성 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고 있다. 그 다음에 잠재기를 지나서 성기기에는 청소년기에 이성으로 발달되는 시기다. 라고 봐서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그 발달 단계가 있는데, 장애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어요? 장애인 복지에서는 생애주기 접근과 관점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애주기별 특성과 발달 과제에 대한 부분을 그냥 팀별로 아니면 내지는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래서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발달에 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출생과 영아기, 출생에서 3세까지 이때 우리는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산정 검사를 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서 장애의 경우에 출생을 막는 데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형아 검사라는 부분들을 좀 산정 검사를 할 때 기형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날 것을 알고 평생을 장애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부모로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장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한편에서의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 영아를 키우는 부모는 장애 영아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이의 성장 수준에 적당한 발달 과업을 배우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기 때문에 얘가 부족해 이래서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발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에 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애 영아는 수술,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의 경험으로 인해서 부모나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가든가 또, 또 어떤 주사의 약물에 의해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 부모도 부모지만 그 아이가 견뎌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 아니고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발달적인 부분에서의 부분이 정상화와는 다르게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던 거는 어떤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사랑해, 사랑해 하는 그 동영상을 이제 예, 그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이게 비춰놓잖아요. 이 CCTV가.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 앱으로다가 부모님이 볼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그 간호사의 행동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가 안심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동영상을 좀 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부모도 그게 너무 힘들지만 아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아이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지도 부모가 함께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대신 부모 역할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기, 주번의 거, 유아기입니다. 유아기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아의 경우 언어 발달이 매우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유아기의 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인 언어에 대한 부분으로 언어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욕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장애아라고 해서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잘 못하다 보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물건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이게 습관이 돼버릴 수 있어서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어 치료를 해서 뭐 주세요.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한마디 단어 정도를 배워서 자기의 욕구가 필요할 때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들을 먼저 연습하게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기에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애 유아 조기 통합 효과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에도 어린이집에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근에. 이렇게 장애아만 또 구분으로 해서 그 조금 더 장애아의 발달에 맞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8세에서 12세입니다. 이때는 학교 학년기이기도 하죠. 보통은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또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친구를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다 보니까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장애 학교가 없죠. 그래서 특수반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원주에 있는 청원학교나 봉대가온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학교를 등하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장애 아동에게는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별 교육이 필요하고 통합 교육은 장애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능력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이 동일소할 수 있는 역할을 모델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어찌 보면 일반 학교에 가고자를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당연히 또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일반 학교에 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가 또 심한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가서 수업에 또 아니면 어떤 친구 관계가 전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 아이한테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동의 특성과 장애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 또래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13세에서 19세입니다. 이때는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죠? 근데 이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 정체성 발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인기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어, 생리적 욕구,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뒤처리를 해준다거나 하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인기는 이제 성인 초기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시간들에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죠. 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장애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임신 중절이나 낙태를 강요하는 부모나 장애인 시설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성인 그 초기에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보고 있죠. 당사자일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어, 취업에 대한 문이 일반 정상인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문턱이 되게 낮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게 작기 때문에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종이나 고용 형태를 개발하고 차별 금지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하여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이 삶을 잘 영유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부모의 걱정이 제일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년기가 되었는데 우리 성년기의 친구들이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지적
잘 혼자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전문가와 동료가 장애를 얻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개인적인 변화를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되는 부분이죠. 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장애로부터의 차별도 차별이지만 그분 스스로 어, 태어나서 그 주기에 생활 주기에 맞게 또 성년기가 되었을 때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기가 되면 어, 장애운동 주동자, 장애인 문화의 리더, 열렬한 옹호자가 되기도 하죠. 내가 이제 불편을 해보니 우리 자녀들한테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에 도움을 줄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애인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멘토의 역할이 되어준다. 그리고 중도 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성숙과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노년기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의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죠. 이제 질병과 상해와 그래서 시각, 청각, 신체적 발달에 따라서 아주 만연한 증세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노령화된 장애 유형이라기보다는 노인성 장애 유형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질병으로는 고혈압과 뭐 당뇨 이런 것들이 합병이 되면서 오는 부분들, 그리고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년기의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의 문화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외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더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성과 노인에게 수반되는 사회적 고립 때문에 노년기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더라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의 생애 발달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에이미 멀린스라는 그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bled, adjective. Crippled, helpless. Useless, wrecked. Stalled, maimed, wounded. Mangled, lame, mutilated. Run down, run out. Weakened, impotent. Castrated, paralyzed. Handicapped, senile, decrepit. Laid up, done for, done in.
standpoint, what does it mean to have a disability? I think that the only true disability